얌테이블 최고급 참치회 세트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쩐지 때깔이 이 빛깔 봐봐. 빛깔 때깔이 봐봐. 이게 마치 저기 한우 그러니까. 한우 육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최고 사시미 같은. 보여드리죠. 최고급이에요? 아이고, 어쩐지 이 이게 빛깔 한번 보세요. 빛깔 한번. 아이고 이게 세상에. 한우로 따지면 마블링이 이게 지금 장난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다가 불과 며칠 만에 전량 매진된 후 다시 어렵게 저희가 고기를 확보해가지고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이 최고급 참치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호텔이나 고급 일식집에서 1인분에 최소 5만 원 이상은 갈 최고급 참치회 3인분 500g을 49,900원에 49,900원. 3인분을? 그렇습니다. 무료 배송합니다. 이게 500g이에요. 이게 500g이요. 양이 뭐 충분하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자, 얌테이블 최고급 참치회 세트는 참치 어획량 가운데 1%도 안 되는 참다랑어, 이거 혼마구로라고 합니다. 혼막으로. 혼마구로. 네. 예. 네. 일본산은 아니죠. 일본산 아니에요. 네. 이걸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어가지고 무지하게 많이 소비를 합니다. 이게 저 북방 참다랑어예요. 북방 일본산 불매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팔겠습니까? 네. 인간이 아니지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다랑어회 사실은 어획 후 대부분 일본에서 소비되는데 네. 저희가 어렵게 이걸 확보했습니다. 일본 인간들이 자기들 앞바다에서 잡은 참치를 먹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안 먹지. 네. 그렇죠. 자, 참치회 세트 구성: 뱃살 400g, 오도로 주도로 배꼽살구, 적신 아카미라고 부르죠. 요 100g.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별도로 생와사비와 초간장 그리고 해동지도 같이 배송이 됩니다. 네네.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추장하고 마요네즈도 보내드려요. 마요네즈, 참치를 마요네즈에. 그렇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죠. 네. 자, 요즘 일본산 불매 운동 펼쳐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얌테이블 최고급 참치 회 세트는 북방 참다랑어로 원산지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네. 자, 철벽 냉동 포장되기 때문에 안심하시면 됩니다. 얌테이블은 품질뿐만 아니라 포장까지 완벽해요. 네, 진짜 최고급 참치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한정 수량이에요. 한정 수량입니까? 언제든 주문하시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한정 수량이야. 지금 당장 빨리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치 기다리셨던 분들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이미 500g이 날아갔습니다. 아유, 글쎄 말이에요. 500g을 우리가 먼저 먹을게요. 아유, 미안합니다. 이 어떻게 뱃살 하겠어? 3종 세트로. 아이고, 요거 봐요. 마블링까지. 응? 우리 엄미애 씨가 썰었어요? 네. 아이고. 야, 전 참치 좋아하거든요. 네.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와,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이 부위가 어떤 부위예요? 야, 이거 완전 녹는다, 녹아. 요거 이제 그 적신. 네. 이거 완전히 녹아. 혓바닥에도 녹아. 이거. 이거였어요. 이거였어. 우리가 기다린 이거였어. 저번에 들어오자마자 다 나갔다더니 이거 알겠네요. 야, 이거 한우 같잖아요, 생긴 게. 근데 일반적인 그냥 참치집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진선미 드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네. 이게 참치가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술 생각이 나네. 무슨 술? 무슨 술? 이거는 그 백세주나 이런 그러네. 먹어줘야 됩니다. 이거 진짜. 정성 기자는 무슨 술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주로 소주 많이 먹죠. 이 눈물주라고 이제 참치집 같은 데 가면 그렇죠. 참치 눈을 이제 썰어가지고 그 이제 끈적끈적하게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복분자 좀 섞어가지고. 그렇죠. 네, 딱 먹고 이제 완전 먹으면 진짜 맛있죠. 이거 맛있다. 정말 예술입니다. 이거는 아트야, 아트. 음식이 아니라 아트야. 역시 수산물은 이 암테이블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것도 못 먹고 죽나? 이것도 못 먹고 죽어. 근데 그 냉동된 상태가 꽤 오래가네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이 신선할 수가 있죠? 여전히? 냉동이 잘 돼서.
아 냉동이 중요하구나. 네. 음.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회기술이 발달한 게 이제 냉동하고 해동 기술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동 기술. 네. 참치는 그게 중요해요. 일본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암테이블에서 김용민닷컴에서 네. 구매해가지고. 아이고. 완벽하게. 근데 이 참치는 진짜 어지간한 횟집에 있는 그 참치 횟집 참치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 예. 이게 물리지가 않네요. 계속 먹고 있어도. 그렇죠. 아 이제 500g인데 양도 많네요. 예. 가격. 가격이 이렇게 3인분에 49,900원. 5만 원도 안 돼. 네. 무료 배송입니다. 지금 저희 3명이 이렇게 열심히 먹는데. 먹은 게 지금 3인분이에요. 꽤 먹었어요. 아니 많이 먹었어요. 이거 어디 가서 거기 가서 5만 원짜리 어떻게 먹어? 응? 그러니까요. 이런 양으로. 자 여러분 해외 배송도 해달라고. 달라스로. 달라스에 보내달라스. 자 이제 끝냅시다. 아유 너무 맛있습니다. 저 반포대로에서 있었던 이번 토요일 집회 같은 경우는 한 100만 된다고 보는데 그 모이신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 조국을 수호하고 문재인 대통령 힘내라 뭐 이런 고도 나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야 이거는 이제 친정부 집회다. 이거는 뭐 일개인에 대한 빠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예전에 호남 분들이 김대중 이런 게 뭐예요? 김대중에 대한 빠입니까? 김대중을 통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꿨고 그 꿈을 김대중에게 투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중동은 그렇게 몰아붙였죠. 새끼들, 아니 족 같은 새끼들, 뭐 그런 새끼들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전 그래서 이 뭐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집회 내 분위기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실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그 뭐 검찰 개혁 집회여서 동참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또 그것 때문에 또 별로인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더러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집회와 관련해서 재밌는 게 한겨레가 180도, 180도 와 입장을 180도 바꿨대요. 요게 그 아까 좀 얘기 나눴던 거에 좀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것도 저는 이제 시니어 쪽에 좀 문제였다, 문제의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네. 한겨레 쪽에서 이 집회가 이렇게 크게 일어날 줄을 전혀 전혀 감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판단 미스였던 진짜 거죠. 판단 미스예요. 그건. 그래서 그냥 그 당시 토요일이었으니까 그냥 당직을 섰던 기자가 가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100만이 넘는 집회에 혼자 갔으니 뭐 여기서 그냥 뭐 이거 쪽에서 하나 여기 쪽에서 하나 그냥 이렇게 좀 입체적인 취재가 잘 안 됐겠죠. 또 그게 이제 또 하여튼 뭐 그게 또 올라가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버리고 근데 당직이. 저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뻔히 보이는데 그 현장에서 보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뭐 둘로 갈린 뭐 무슨 서초동 어떻게 그런 프레임이 나와? 그거는 굉장히 기계적인 프레임 아닙니까? 그 제목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상투적인 거죠. 아니 그 한겨레에서 왜 그러냐 이거야. 상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딱 그때 그 기사가 딱 올라오고 나서 이제 비판이 거세지고 또 이 촛불의 규모를 보니까 아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좀 뒤늦은 판단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스탠스라든지 뭐 하여튼 제목이라든지 뭐 오늘 사설도 굉장히 좀 강력하게 나왔던데. 아니 근데 보니까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놓고 하잖아요. 네. 지난 월요일자 한겨레 보셨어요? 봤죠. 그 신문 네. 보면은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 절반 사진 그리고 시사 타파 TV에서 촬영한 그 바로 그 전주 토요일 이 검찰 개혁 네. 집회 이걸 나란히 배열했습니다. 이거 뭐겠어요?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알지. 그 문법을 편집의 문법을 알지. 똑같은 놈들이다. 그 조국을 놓고 지금 찬반이 갈려가지고 지들끼리 막 설전 벌이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혼미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최고의 심판자고 조국은 이렇게 국론을 갈기갈기 찍히지 말고 그만둬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랬던 한겨레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랬고 심지어는 지난 토요일에 그 광장에 100만 인파가 모였을 때도 그 논조 그대로 둘로 갈린 서초동. 그러다가
그냥 뭐 시민들이 막 분노를 하고 뭐 저도 분노했습니다만은 180도 그때부터 논조가 바뀌었어요. 이건 마치 어떤 상황을 연상케 하냐면요. 그 1950년 6월 27일 새벽 김일성 장군 만세. 그 이제 이승만이 대전으로 도망갔잖아요. 대전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이제 대전에 있으면서 여기는 서울이다. 우리가 수도 서울을 지키겠다. 이 방송을 계속해서 돌렸어요. 녹음해가지고 돌렸어. 근데 계속 그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인민군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그래서 야, 이 씨발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예, 그랬습니다. 저는 서초동의 촛불 집회를 기성 언론들이 예견을 못한 곳이 많잖아요. 저는 그것도 시민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에 굉장히 언론사들이 민감해야 되거든요. 딴지 게시판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기자들 이건 책임뿐만 아니고 언론사의 기본 시스템이요. 그 정보의 그 소스가 다 출입처예요. 그러니까 출입처니까 시민들의 움직임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고발 뉴스만 하더라도 이상호 선배가 수요일 날 그 토요일 촛불 집회잖아요. 수요일 날 저랑 그 토요일 날 라이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혹시 뭐 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묻는데 제가 토요일 날 방송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낮부터 이렇게 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작은 매체인 고발 뉴스도 수요일부터 준비를 했다고요. 그렇지. 그걸 기성 언론들이 왜 모르냐고. 덩치 큰 언론사에. 그거는 출입처에 완전히 경도가 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반반이니까 그냥 반반 정도로 네. 이제 조국 찬반 정도로 이제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딱 촛불 나오는 거 보고 아 이게 아니다라고 그때 좀 파악을 한 거죠. 제가 그쵸.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나오셨던 분들이 하여튼 뭐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고 예, 이 상황을 완전히 검찰의 시간에서 그냥 뒤집어 버리는 좀 그런. 그렇지. 아주 좋은 말 하셨어. 네. 검찰의 시간에서 뒤집어 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검찰이 개혁이 되냐 안 되냐로 문제가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저희 그 김용민 TV가 각성을 하고 이번 토요일에 광장으로 나갑니다. 서초역으로 나가요. 예. 그 좀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날에 아예 그냥 텐트를 치고 한번 자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진짜 가야 되는데 네.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 팔순이라. 아이고 세상에. 네. 예. 근데 팔순인데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근데 토요일에 뭐 별일 있겠어요? 예. 사실 저번 주에 그 와이프랑 그 애기랑 같이 이제 결혼식을 갔다가 네. 저도 한 10만 정도 올 줄 알고 음. 그냥 머리카락 잠깐 보태고 가야겠다 싶어서 가려고 했다가 네네. 올림픽대로 해서 강남 쪽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예. 차가 그렇습니다. 많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아주 선행한 그 주유소가 있습니다. 이 서원 주유소인가 성원 주유소인가. 그 서초역 사거리에서 1번 출구 나오면 있는데 예. 여기가 서원 주유소라고 네. 시민들이 몰려오느라고 영업을 못하게 됐어요. 네네. 하루 종일. 근데 이분들한테 화장실 열어주고 쓰실 수 있게 해줬어. 여러분 SK 주유소인데요. 서초역 사거리에 있습니다. 이 서원 주유소. 여기 우리 평소에 지나가실 일 있으면 꼭 주유를 하시고. 꼭 주유하시고 기름이 만땅이다. 그러면은 기름 버려야 돼. 여기서 다시 좀 기름을 좀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이거 어디랑 많이 다르네요. 어디요? 네? 아니 시옷으로 시작하는. 그 사랑의 기회 그 대각선으로 맞을 때네. 네네네. 쓰레기 기회입니다. 정말 쓰레기 기회예요. 아니 지들이 지금 말이야 그 지하에 불법적으로 네. 교회당을 점유하면은 이 시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그러면 화장실 개방은 기본이지. 이 씨발 그 문을 닫아놨어요. 아니 그 뭐 화장실에 있는 똥을 퍼갈까봐. 교회가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나? 그런 때야말로 교회가 열린 공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정현 목사라면요 그 앞에서 헌금을 받습니다.
헌금 내는 인간만 네. 헌금 내는 인간만 똥오줌을 싸게끔 해줍니다. 야, 역시. 예, 네. 역시. 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지. 마인드가 예, 장난 그렇습니다. 아닌데. 예. 다급한 자여. 예. 나에게 오라. 예. 다급한 자여 현금을 주라. 예. 자, 1번 출구 나오셔서 그 주유소보다도 좀 더 그 누에다리 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서울중앙지검 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그 인피니트 그 앞에다 저희가 캠프를 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최신 정보 2호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네. 아하. 그 2호를 무상으로 저희가 사랑의 교회에서. 배부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교회에서 네. 대각선으로 대각선 맞은편 맞은편.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저 누에다리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네. 서원 주유소 그 근처에서 저희가 네.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한 10,000부 정도 찍어서 다 나눠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민 국장님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신지?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 김경률 집행위원장. 예. 일단 참여연대가 음. 김경률 집행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징계위를 회부하겠다. 네. 이걸 두고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징계위 회부는 그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거친 표현 할 수도 있지. 거친 표현은 뭐 했다고 무슨 징계위를 회부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전 징계위 회부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평기자가 만약에 뭐 그랬다. 참여연대에 무슨 뭐 이런 그냥 뭐 일반 직원이 그랬다. 그거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위원장이에요. 집행위원장으로서 페이스북에 그냥 뭐 단수 불만이 아니라 같은 회원이라든가 같이 시민 운동을 하는 이런 동료들을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하게 비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저 잘은 모르지만은 예. 아마 굉장히 뭐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이 말은 꼭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 동료 시민운동가에 대한 그런 매도 이거여야 했는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니 본인이 봤을 때 지금 그 조국 장관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거는 사리 분별 없이 말하는 것이다. 저 그냥 권력 줄석이다. 이렇게 보고 싶으면은 논리를 갖춰서 비판을 논리를 해야죠. 갖춰서 글로써 비판을 하면 정당하게 되는 거죠. 비판을 해야죠. 아니 그거 갖고 징계하면 난 당연히 반대하지. 반대하죠, 당연히. 나하고 저는. 생각이 달라도.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뭐 거의 이제 아니 그건 막말이에요. 그냥. 네티즌들이 이제 악플 달듯이 그렇게 글을 쓰시면은 그거는 뭐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목적입니까?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예의 있게 갖춰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그 징계가 합당한 방법이었는지 없는지 그건 뭐 논란이 있을 순 있어도 잘한 행동은 아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제가 미디어를 편집국장 할 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모 기자가 예, 페이스북에 예, 당시 이제 그 한겨레 21의 안수찬 기자 정도에 해당하는 네, 안수찬 기자가 덤벼라 문파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제가 국장이었고 다 이름을 네. 아시겠네. 제가 이제 인사비 열어가지고 징계를 했죠. 대표이사하고 저하고 기자들은 반대했어요. 네. 예, 징계를 하고 정직 1개월 하고 저도 감봉 2개월 하고 전 반대했는데 저는 그건 징계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도 비슷한 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뭐 거칠게 얘기할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 문제고 개인의 페이스북인데 이게 뭐 회사 차원에서 징계를 굳이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김경률 집행위원장 건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성근 기자? 아니, 이건 제가 정답이란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본다고. 저는 그 뭐랄까 하여튼 대중들을 대상으로 예, 돈을 받고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언론이 이제 구독료가 되고 네, 뭐 참여연대는 후원금이 되겠죠. 대중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이렇게 좀 운영이 되는 조직이라면 이 대중들에 대한
뭐 그러니까 모든 비판은 다 열어놓되 다만 좀 표현에 좀 그런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은 저도 이제 뭐 징계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비판은 뭐 비판들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누군가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좀 그런 방식이라면 뭐 그거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보장된 사회에 살고 있다면은 좀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의를. 응? 왜 상대방을 상처를 입히면서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응? 자신의 존재 가치를 빛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김용민이가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집니다. 거르나이트 클럽은 여기까지. 누워 침 뱉기가 돼버렸군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쓰레기입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예. 자, 그래 우리 정상근 기자님 한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는지. 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이 MBN과 관련된. MBN. 네. 요즘 위험해. 네, MBN 좀 날아갈 상황이에요. 위험합니다.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MBN이 설립 때부터 굉장히 좀 부적절한 짓을 한 게 얼마 전에 걸렸어요. 네. 그게 몇 달 안 됐는데 이게 당시에 이 종편이 설립이 될 때 이 자본금의 규모가 이 종편 심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MBN이 이 자본금을 우리가 많이 유치했다. 네. 이거를 실적을 뻥튀기 하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게 이제 마치 임원들이 투자를 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이제 꾸몄다라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임원 명의를 통한 이제 차명 소유인데 주식 소유인데 이걸 또 재무제표상 제대로 기록을 하지 않았던 거고 한마디로 이게 그 처음에 이제 종편이 출범할 때 그 거짓말로 서류를 꾸며냈기 때문에 용감해. 네, 진짜. 종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네, 왜냐하면 그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면은 당연히 그러니까요. 취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의혹이었는데 이게 금융당국으로부터도 좀 사실로 밝혀지는 분위기예요. 그래요? 네, 이 지난 25일에 이제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가 이 장대환 매경 회장에 대한 이런 행위를 검찰에 통보를 하고 그 이유상 부회장은 해임을 권고하고 또 검찰에 고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아마 네. 이 사람이 주동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사가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종편 그 재승인 업무를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자체적으로 이 MBN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해 놨었다고 하고 금융당국의 조치 결과도 이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한 뒤에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 후속 조치가 된다면 아마 뭐 취소까지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실제로 이 한상혁 그 방송통신위원장이 MBN 승인이 취소될 수 있냐라는 얘기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실제로 이게 빨리 이루어질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일단 이게 그 증선이 그러니까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제 확정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이게 안 나왔죠.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이제 의결은 됐는데 이게 최종 결정은 아니고 일단 최종 결정은 그 이번 달 중순, 그러니까 방송이 나오는 10월에 중순 정도가 될 걸로 보이고 이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방통위가 나서야 하는데 그런데 그 과연 방통위가 이때 맞춰서 나설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뭐 MBN 쪽에서 아니 수사 결과도 다 안 나왔는데 우리는 억울한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제 그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그 MBN 회장이 조국이었으면 2주 안에 끝나는데 아니 2주 안에 끝나지 않고 네. 질질 끌어서 완전히 반비영신으로 만들어 놓겠지. 거기 투자한 뭐 투자자들 아마 다 압색하고. 아니 예전에 저기 탈탈 털고. 2013년에 2012년이었군요. 그 우리 저 딴지일보 벙커원 카페 네. 그때도 커피 왜 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판업체 원두, 털리고 뭐 저기 관계된 출판사들 털리고 막 그랬었어요. 뭐 무지하게 뭐 따끔한 어떤 그런 비리라도 있는지 막 찾아보고 다녔다고 우리를 저 하여튼 아주 죽여버리려고. 탈탈 털었던 거죠. 근데 네. 이 MBN을 상대로 또 검찰이 이렇게 빠른 수사를 할까? 수사에 착수를 바로 할까? 요것도 굉장히 좀. 우리 저 검찰은 조국 검찰이에요. 조국한테만 선택적으로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는. 네. 요것도 좀 의아스러운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되더라도 이 재판에 가면은 또 대법원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그 사이에 MBN은 계속 승인 신청을 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고 네. 근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뭐 승인 신청을 뭐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의구심이 좀 드는 거죠. 조건부로. 근데 사실 이 MBN이 지금 방통위에서 내놓으라는 자료도 지금 제대로 안 내놓고 있어요. 그렇지. 네. 방통위가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뭐 자료를 주는데 이게 계속 부족한 자료만 지금 내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방통- 이제 그건 바로 저기 누구야? 어? 그 이효성. 예. 이효성이 물로 아니라. 보였기 때문이지. 아이 뭐 이 양반이 뭐 덕망 높으신 분이 우리를 설마 방송국을 없애겠어? 뭐 이런 마인드였던 거지 한마디로. 요즘 조중동은 이호상 전 위원장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자주 띄워주더라고.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가짜뉴스 대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다가 갈등을 빚다가 물러난 뭐 갈등을 빚은 건 아니고 이호성 전 위원장 항상 이렇게 기사가 나더라고. 너무 일을 안 하셔서 그만두신 거지 뭐. 그래서 좀 저는 좀 이 방통위가 좀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일단 뭐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건데 일단 뭐 그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뭔가 조치가 나오면 일단 매경의 그 MBN 쪽에 너네 원하는 자료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다음에 재승인은 없다 이렇게 아예 통보를 해버리고 그쪽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딱 내버리면은 그 방통위가 그거를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뭐 국회에서나 아니면 뭐 기자들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그냥 뭐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좀 조치를 방통위가 좀 선제적으로 취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방통위가 잘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고 좀 그러네요. 어쨌든 종편 재승인이 또 내년부터 또 이제 기간이 또 그렇죠. 들어가기 때문에 TV조선부터 시작해서 네. 좀 그럼 내년에 TV조선 날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이번에도 TV조선이 아마 그 점수가 좀 미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만 하나 걸리는 게 미스트롯이 너무 떴어요. 예능이 뜬 게 몇 개 있어요. 네. TV조선이. 그래서 이게 좀 상황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능 떴다고 없애야 할 방송을 못 없앱니까? 근데 진짜 이게 원래 저번에 없어야 됐기 때문에 좀 더 기준을 높여서 좀 탈탈 털어야죠. 이게 뭐 지금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뭔가 계속 뭐 제재가 들어가고 걸리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이 저번에 한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백기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이게 그 사이에 계속 뭐 제재나 이런 건수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종편에 대한 승인 취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방통위가 의지만 있으면 해요. 의지만 있으면 하죠. 그러니까 네. 뭐 설립권자가 이제 뭐 그 설립하고 취소하고 그 권한이 방통위에 그럼요. 있으니까. 방송국 없애는 게 너무 힘들면 이건 어떨까요? 보도는 못하게 하는 거야. 방송국은 그대로 살려놓고. 반편으로 이렇게. 그렇지, 그 미스트롯만 하라고 그래. 어때요? 내 방법 좋지 않아? 어? 아니면은 딱 그 정확히 그 보도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이 새로 인수할 컨소시엄이 나올 때까지만 이제 운영을 하는 딱 이제 한시적으로 뭐 그 안에서 이제 뭐 직장식으로 다니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뭐 기자들이야 뭐 기자들이라고 뭐 그렇다고 쳐도 뭐 엔지니어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뭐 그렇게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오와 나싱이 안 된다면은 그 저기 보도만 없애는 거예요. 어? 왜 그걸 굳이 다 없애려고 그래? 굳이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관련해서 네. 뭐 발제하실 게 있다고? 요것도 지금 민원연에서 관련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이게 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보도가 최근에 좀 문제적인 보도들이 몇 가지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네. 좀 그거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많은 매체들이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보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네. 용의자가 특정이 된 뒤에. 근데 이게 좀 국민적 관심이 좀 높은 사안이기도 하고 뭐 이 범죄 가해자들한테 경종도 울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계속 보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좀 드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보도들이 몇 가지 있다라는 건데 네. 일단 첫 번째가 이 지나친 사건에 대한 묘사. 이 뭐 아무리 과거 사건이라고 해도 지나치죠. 예, 좀 피해자의 뭐 가족들도 있고 그쵸.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식의 보도는 지양하는 게 맞다라는 좀 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 동아일보의 9월 19일 기사인데 이 처제 살해 때도 스타킹으로 묶어 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쓴 적이 있고 그다음에 경향신문도 처제 성폭행 후 살해한 용의자 화성 사건과 범행 수법 비슷해서 이 사건 기록을 그러니까 처제 살인 사건 기록을 좀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좀 그런 맞아요.
부분이 있었고 이 국민일보는 아예 제목부터 얼굴엔 검은 비닐, 뭐 쿠션에 시신 구겨 넣어 좀 이렇게. 아이고. 예.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 복음 전하는 네, 신문. 기독교 신문이.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든 신문이. 네. 예. 어쨌든 뭐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 인권위원회하고 이제 한국기자협회에서 이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선정적이고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좀 세부적인 권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범죄의 수법, 과정, 그리고 양태, 뭐 수사 과정에서의 현장 검증 이런 상황을 좀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뭐 이런 네, 준칙이 있는데 뭐 여전히 이 준칙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지적된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범죄자의 범죄 동기를 설명한다. 아. 이게 뭐냐면은 그 처제 살인 사건 관련해서 JTBC가 보도한 게 있는데 이 교도소 동기를 인터뷰했는데 교도소 동기가 이런 말을 해요. 처제가 이뻤다. 그냥 내보내? 네. 처제가 굉장히 예뻤다. 그 말을 강조하더라고요. 예뻐서 강간하고 죽이고 사체 유기까지 하고 JTBC가 그냥 내보냈다고요? 그게 내보냈습니다. 이건 뭐 대수경기는 하나도 없구만. 그러니까 이거는 처제가 예뻤기 때문에 당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네. 아무 상관없는. 네. 어쨌든 뭐 그게 아닌데 그 범인이 그러면 문제였던 건데 처제가 예쁘면은 그 성범죄는 용인이 돼야 합니까? 절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건하고 연관이 없는 멘트를 왜? 아, 참. 그리고 이거를 언론이 어뷰징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뭐 국민일보, 뭐 이데일리, 뭐 아시아경제 이런 매체들이 뭐 처제 예뻤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좀 부적절한 건데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용의자는 조사를 해서 진짜 좀 이게 공소시효만 아니면 진짜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 용의자 어머니한테까지 찾아가서 심경을 물을 이유가 뭐냐라는 점이었어요. 아니 누구예요, 언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어머니 찾아가가지고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이 새끼들 진짜 하여튼 이건 생양아치. 이건 신문도 다 없애버려야 돼 신문도. 진짜 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 유령 용의자의 모친과 인터뷰 내용을 기사 제목으로 뽑았는데 제목이 모든 게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탓 병상서 가슴친 이춘재 모친. 그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보는데 그 모친 뭐라 그래 그러면? 그 뭐라고 하겠어요 그 모친이. 네. 진짜. 모친이 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연쇄제국계도 아니고. 그리고 진짜 양아치네 양아치. 한국일보 보도도 있습니다. 예. 단독 이춘재 모친 이웃 볼랏 없어 세월 지나 얘기하는 건 잔인 이런 기사를 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아들이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말조차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갑자기 기자들이 찾아와서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이 됐는데 아느냐고 물어서 깜짝 놀랐다. 부모를 먼저 배려하는 착한 아들이었기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뭐 이런 걸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이 용의자의 모친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 확실히 이렇게 나오니까 이 댓글에 이 어머니를 비난한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예. 뭐 그 어머니는 그래서 진짜 그런 기사 몰랐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기사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네. 그 괜히 이제 뭐 그 죄가 없는 그 이 용의자의 어머니까지 욕을 먹게 하는 그런 기사였는데 이제 우리 언론들이 말이죠. 정말 한자라도 더 노출되고 더 주목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거 진짜 그야말로. 진짜 저런 것도 젊은 기자들 시키잖아요 대부분. 네. 근데 정말 젊은 기자들도 저런 기사 쓰는 거 정말 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진짜 못 쓰겠다라고 덤비든가 여기서 대들어야 돼. 여기서 대들어야 돼 선배들한테 네. 왜 이런 거 자꾸 시키냐고. 어쨌든 좀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언론사가 그냥 뭐 과도한 경쟁 안에서 그냥 남보다 하나라도 더 자극적으로 남보다 하나라도 더 빨리 그냥 여기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가장 이 중요한 걸 놓치고 있고 이게 참 우리나라 언론의 참 씁쓸한 그 성격인 것 같아서 양태인 것 같아서 네. 예전에 젊은 기자들한테 어떤 일까지 시켰냐면은 이완배 기자 그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자 세대였어요. 네. 요즘은 한자가 뭐 사실 신문에 거의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신문에 사람 이름 쓸 때 다 한자로. 맞아.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어. 슬피 오는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저 어머니 죄송한데요. 순할 숫자인가요? 아니면 진짜 내가 그 부모 순찬가요? 한대 아니면- 때린다 진짜 한 대 때려.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 혹시 그러면 저 나이는 어떻게 되고 집 주소는 어떻게 되죠? 울고 있는 어머니 옆에 가가지고 네.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현배 분진 많이 선배가- 했어, 진짜 기자들. 이현배 선배가 이렇게 그런 야만의 시대를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유, 진짜 야만적이네요. 참. 네. 이제 우리나라 언론은 이게 정말 답이 없어요. 이런 무한 경쟁 시대. 이게 만약에 네. 뭐 잘 하고 있는 언론을 없애는 건 안 되지만 이게 정말 뭐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오보와 가짜 뉴스와 선정적인 보도가 난무할 것 같으면 공공이 통제에 나서야지. 그쵸. 그래서 자율적으로 뭐 개선이 안 된다면. 그래서 저는 일도일지 아니라 일국일지. 일국일지. 일구일지 하죠. 전 세계가 뉴욕타임즈만 보는 거야. 아니 그리고 진짜 이번에 그 촛불 집회 그 보도하는 거 보면서 SBS는 진짜 안 되겠더만요. 아니 거기는 얘기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진짜 계속 체크를 하면서 봤거든요. 제가 그 CBS 방송 마치고 와서 계속 어떻게 보도를 하나 계속 봤는데 그 주말 뉴스 앵커하는 선수가 뒤에 이제 화면이 나갈 거 아닙니까, 촛불 집회. 네. 자기가 앵커 멘트를 하면서 저 집회는 계속 그래. 야, 이거는 제가 딱 보고 저 기본이 안 됐다. 그리고 오늘 낮에 뭐 그 프로그램에서 그러더만요. SBS 법조팀 기자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앵커가 뭐 확인되지 않은 거는 뭐 보도를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SBS 기자가 SBS 법조팀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앵커가 SBS 법조팀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넘어가는 거야. SBS 법조팀은 확인되지 않으면 기사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동안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의 기본 원칙이 그랬다. 네.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노르고 들인다. 그래요. 여기는 아예 안 되겠더만 진짜. 그러니까 확인이란 걸 모르는 거야. 확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걸 처음에 나는 조크로 얘기를 하나? 조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그 사실 시니어들은 고민이 많아요. 많죠. 다른 데는 노무현 대통령 그때 경험도 있고 뭐 그래서 검찰 권력도 무조건 선이 아닌데 절대 선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라도 있다고. SBS는 그게 없어. 주니어든 시니어든 그냥 근본 없는 방송입니다. 근본 없는 방송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번에 딱 확실히 느꼈습니다. 촛불 집회 주말에 보도하는 거 보고 저는 이제 김용민 PD는 근본 없는 방송이라 그러는데 저는 딱 제 스스로 정리했어요. 저건 예의가 없는 방송이다. 정말 예의가 없더라고. 그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그 TBS 교통방송이 100만이라고 보도했다고 그러면서 막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몇 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서 그렇게 불어난 숫자를 친정부 매체가 퍼날랐다. 친정부 매체? TBS 교통방송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십시오. TBS라고 하면 될 것을 네. 굳이 여기다 뭘 구겨놨습니다. 김어준, 주진우 등 친문 인사들에게 라디오 진행을 맡기고 있는 TBS 교통방송이 앞장섰다. 주진우 선배 오늘 처음 했는데. 네. 아니 방송하기도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지멋대로 친문 인사라고 낙인을 받고는 또 TBS에다가는 친정부 매체라고 낙인 받고는 이런 식으로 아주 확실하게 피하 설정을 해놓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는 사람들이 유치한 문장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또 독자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따위를 보도했다고 밤의 대통령 아들이자 개망난이 조카 갑질 소녀를 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정부 매체라고 한다면 조선일보는 반정부 매체라는 건데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반국가 단체로. 예. 그리고 내가 대마시안 이거 넘어올 때 그 주진우 기자가 하는 그 음악 방송 있잖아요. 네. 오늘 처음 했잖아요. 네. 녹화하는 이날. 예. 근데 배철수 씨 게스트로 모셔놓고 오 어떻게 DJ를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뭐 그런 얘기하고 있던데 무슨 친정부? 배철수 아저씨가 나왔구나. 배철수 게스트로 캐스팅 센데요. 게스트 처음부터. 처음이라. 뭐 이렇게 인연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희 주진우의 그 어떤 인맥을 얘기하면 다 놀랄걸요. 차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중에 조국 장관에 대한 이런 털기식 수사가 끝나면은 제가
상세히 또 얘기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커튼라이트 클럽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오늘 저희가 또 먹어준 거 좀 많이 좀 구매를 해주세요. 오늘 네. 맛있습니다. 너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 코다리. 아, 네. 너무 진짜 쫄깃쫄깃했습니다. 네. 이거 조금만 더 바싹 구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미애 씨가 잘못 구웠다. 아이 그런 건 아니고. 웰던을 좋아하는군요. 웰던. 예? 웰던. 아니 그게 아니라 맛있었어요. 네. 예. 아름답게 정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번 주 토요일 광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원 주유소 옆에 인피니티 그 앞에다가 저희가 좌판 깔아놓고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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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